경기도 관련자 여러분, 국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증인은 지사 부임 이후 백현동 개발 사업의 전후 사정에 대해 보고받았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님. 당시 이재명 증인은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증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이재명 증인의 발언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이제 언론 접한 것과 또 우리 직원들로부터 이제 백현동에 대한 팩트 정도 보고를 받았고, 아시다시피 이건 뭐 성남시장의 권한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못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요. 국토부 김복환 증인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게 화면 자료와 같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부침과 같이 요청한 도시계획 변경 자료에 대해서 특별법 43조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죠. 네. 그 질의에 대해서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귀시가 질의한 혁신도서법 제43조에 따른 사항은 아니라고 통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뜻은 국토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라는 의미였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매각에 관해 성남시에 어떤 협박도 강제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증인은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관으로 일했죠. 아닙니다. 제가 경제금융 비서관과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당시 핵심 과제 중에 4대강 사업이 있었죠. 4대강 사업이 예,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4대강 사업은 남한강에 강천보, 이천보와 대형 저류조를 만들고 자전거길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경기지사로 부임한 이후에 현재 경기도에서 홍수 피해가 나는 지역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양평에 주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피해의 원인이 4대강 본류의 원류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포항제철을 침수시킨 지방하천 정비 불량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게 뭐 4대강과 관련성은 모르겠고요. 또 제가 뭐 그 당시에 경제금융 비서관과 또 하면서 따로 이 4대강은 담당 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이 양평보와 관련성은 지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증인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양평의 홍수 피해가 한강에 남한강의 본류의 원류로 인한 거냐 아니면 지방하천 정비 불량 때문에 발생된 거냐를 묻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나중에 주 답변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남한강 본류에 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여주 지역입니다. 여주, 이천, 양평이 남한강 수역의 주요 도시들인데 그 당시에 큰 비가 오면은 여주 군수는 강뚜기에 올라가서 수위가 넘쳐서 도심을 침수할 건지 안 건지 살펴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빴는데 지난 10년간 경기도에 대형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집중호우로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뭐 대형까지는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던 집중호우나 또는 이상기후로 일부 지역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정 업무 보고에 경기도의 인구는 1,396만 명이고 591만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과 관련해서 말하는 단위가 세대, 가구, 주택수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약 1,400만 명이 사는데 주택수로는 경기도는 주택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주택수는 511만 가구로서 주택 보급률이 103%라고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주택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이 서울과 가까운 인접 도시가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로 부임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1,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고 509만 8천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또 실제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될 지역은 경기도 전체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택 보급률은 뭐 100%가 넘지만은 뭐 이 중에 뭐 다주택자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 개발된 지 오래된 그 도시의 그 원도심 지역과 또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이 지금 가장 시급한 지역이고 또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택 취약 가구가 많은 지역들. 반지 하나 또는 비닐하우스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우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주택 정책을 펴야 되는 곳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보충 있습니다. 질의 때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는 1989년 4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분당, 일산 등에 29만 2천 가구를 만들어서 117만 명이 거주할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도시들은 당초 목표처럼 업무, 상업 등 일자리와 문화, 교육, 주거 등 균형을 이룬 자족 도시로 성장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족 기능이 대단히 부족한 배드타운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5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은 아직도 그 자족도시보다는 이 배드타운화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현재 일기 신도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답변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당초에 117만 명이 살 목표로 만든 일기 신도시 5개 지금 몇 명 정도 주민이 살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30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가구당 숫자를 곱하면 한 117만 맞습니까? 예, 11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증인, 그거는 당초에 만들 때 가구당 4명을 기준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117만이고요. 네. 경기도 실무자 이야기는 지금 전체 경기도 가구당 인원이 2.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도시는 약 50만이 줄어든 72만 정도가 될 거로 추정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실제 일기 신도시가 당초 목표 117만 명에서 100만 명도 안 되고 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됩니까? 제가 72만 아마 이제 저 의원님 말씀처럼 가구당 2.4명씩. 예,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30만 호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90만 안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8월 23일 일기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TF 운영과 용역을 해서 국토부 마스터 플랜에 담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을 연구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방향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만 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질문 드립니다. 첫째, 일기 신도시가 당초 도시 건설 목적과 달리 자족 기능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판교처럼 R&D나
AI나 IT 첨단 기술 인력을 유치를 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시 기능 자체를 베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뭐 자족 도시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기 신도시가 30년 전에 개발돼서 층고도 낮고 용적률도 적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걸 재개발을 해가지고 고급 주거도시로 주거단지로 만들 생각입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뭐 지구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스마트 시티로 또 판교처럼 그와 같은 첨단 산업이 같이 그 융합을 이루는 그런 곳으로 만들 곳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일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번 2차 추경에서 이 종합적인 영업비를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 가치가 100냥이면은 사장 가치가 99냥이라고. 아무리 연구 용역 개발을 하더라도 지사가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비전이 없으면은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0만 넘는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죠. 일기 신도시 30만 아파트보다 훨씬 오래된 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일기 신도시 얘기를 하면 꼭 빠뜨리지 않고 원도심 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현장을 가더라도 일기 신도시를 가게 되면은 원도심을 꼭 가는 식으로 하고 있고 몇 주 전에는 안양에 있는 원도심에 가서 평촌 옆입니다. 가서 그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개선 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꾸 일기 신도시 얘기만 나오니까 일기 신도시에 집중하라고 것처럼 생각을 들지 모르겠지만 원도심 문제도 오히려 일기 신도시보다 오래된 원도심 더 규모가 큰 곳도 그 이상 비중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아까 일기 신도시는 우리 담당자께서 106만 9천 명이 산다고 답변이 왔네요. 당초 117년보다는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기 신도시는 2001년부터 내년까지 판교, 동탕, 위례 등 1기보다가 그 2배 가까운 66만 호에 170만 명이 살고 있고 지금 일부 준공이 돼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지역 경제의 자립성이 부족하고 생산 기반 시설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고 이기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가까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교통공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45분 이하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45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분노, 욕설, 짜증 등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감소되고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게 더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150만 훨씬 넘는 이기 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해소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우열을 가리기보다 두 개 다 중요한 문제죠. 이 일은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둘 다 중요합니다. 뭐 저희 그 지사로서는 하여튼 뭐 1기, 2기 문제 같이 그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경기 북부 또 경기 남부 두 개 분도하는 걸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예, 저는 뭐 분도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가 국회에게 요청한 자료를 보면은 북부를 신성장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북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뭐고 경기도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었을 때 북부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즉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껍데기가 말고 콘텐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어떻게 신성장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콘텐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조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잠재력은 360만 인적 자원 그리고 잘 보존된 환경과 생태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성장 잠재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어떤 비전과 발전계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용역 단계에 들어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질문 주신 것처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빠른 시간에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무 보고에서 그 정도로 표현한 것은 지금 북부 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알갱이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껍데기부터 정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F1 경기장, 동광양 컨테이너부도 무안공항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부울경 통합, 대구 경북 통합 너무 멋지죠. 그러나 태산 명동 서일필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 돈만 더 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 결정을 검토하는 사람이나 책임 있는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도 북부지역 발전 대책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바로 그 취지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저희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나 또는 내지르는 식이 아니고 내실 있게 비전과 액션 플랜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저희 경기도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